자, 이제 본등기로 갑니다. 본등기도 일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가서 하죠. 권리자와 의무자가 가는데 그 이제 본등기로 갈 때 우리 가등기 할 때 이미 순위 번호가 적었죠, 그죠? 그 본등기 할 때는 여백에 적을 때 순위 번호 따로 적지 않고요. 이 본등기는 가등기를 기초로 하고 있죠. 그럼 본등기더라도 가등기를 말소되지 않아요. 가등기가 말소되면 이것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본등기더라도 가등기를 말소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두 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등기는 약혼이고 본등기는 결혼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약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같아야 되죠. 파혼하지 않으면. 그래서 본등기를 갚고야 하면 가등기도 갚고, 본등기를 을고야 하면 가등기도 을고, 본등기를 주등기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를 부기등기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대부분 이제 본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권리자, 본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의무자 일치하죠. 그죠? 근데 하나 보세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가등기도 이전받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전받은 사람이 권리자 되겠지. 이전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권리자고, 가등기를 이전받으면 이전받은 사람이 본등기 권리자 되겠죠. 근데 의무자를 줘야 되죠. 자, 가등기도 제3자가 사갈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본등기 의무자는 아까 가등기 할 당시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지.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제3취득자는 본등기 되면 자기권을 어떻게 말소되는 사람? 직권 말소하면 본등기 안 해주겠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다. 근데 본등기 권리자는 이전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거는 배우시고. 자, 근데 이거 하나 중요하죠. 우리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그죠? 가등기를 한 사람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세 사람이 가등기권자에서 3분의 1씩 이렇게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등기권자가 수일 때. 자기 지분은 팔 수도 있고,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도 있죠? 그럼 자기 지분만 3분의 1만 얼마든지 본등기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지분은 취득할 수,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안 되죠. 1인이 공유물 보존행, 이런 표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공유물 보존행에 준해서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해놓을 수는 없어. 왜?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된다는 것은 권리가 바뀌는 거죠. 그죠? 자기 권리는 변동시킬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동시켜서 세금 내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요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 자기 지분만, 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죠.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할 수 없어.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할 수 있지. 근데 본등기는 완전히 다르지. 가등기 할 때가 본등기 할 때는, 그죠? 자기 지분만 얼마든지 본등기 할 수는 있지. 맞죠? 근데 전원명으로 본등기 할 수는 없어.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걸 여러분이 잘,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본등기 해지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죠. 맞죠?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는 가등기 후 3월달 후 본등기 하기 전에 있던 요 본등기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 등기 있죠? 요걸 등기 아니면 어떻게 말소?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하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본등기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거거든요. 이 본등기가 일본 소유권이냐, 전세권이냐, 저당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거 조금 더 들어가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책 볼까요? 자, 보세요. 자, 그 본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 244페이지 보는 겁니다. 가등기 권리자나 가등기를 모받은 자, 이전 받은 자는 본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1번 볼게요. 본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권리 일치하는 때문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는 있다. 왜? 자기 지분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돼 있죠.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로서 이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라는 거지 타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
자, 2번도 주의하죠. 본등기 의무자는 누가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지. 가려보시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중간 취득자는 직권 말소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본등기 의무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승낙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번 가등기 권리자나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 등기할 필요 이씨 없이 공동으로 가서 본등기 할 수 있고. 자, 본등기 방식. 본등기는 가등기 아래에 기록할 때 별도의 순위 번호를 적지 않고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 사항을 기록하고, 자, 본등기 되더라도 가등기는 말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본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는 동시에 가서 말소된다. 이러면 X. 가등기가 본등기 되더라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아니야. 가등기가 사라지면 본등기도 사라져야 되겠지. 가등기는 그 본등기를 기초로, 본등기는 가등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밑에 3번을 했었죠, 그죠? 그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 정보하지, 요 가등기 필 정보를 본등기 할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자, 본등기 후에 줬죠. 이것도 중요하죠. 양립이 불가능한 중간 처분등기 직권 말소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등기관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마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즉 본등기와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어떤 권리가 본등기를 침해하느냐는, 여러분 어떤 권리를 가등기했다가 본등기에 다르죠, 그죠? 이렇게 적어보세요. 크게 소유권 이전을 본등기했느냐, 용익권이냐, 저당권 이렇게 나눠주죠. 우선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다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 되면 대부분 등기들은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소유권 중간에 전세권, 저당권 할 거 없이. 근데 직권 말소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직권 말소하는 것은 가등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에 행해진 것들이 직권 말소하죠, 그죠? 그럼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것은 직권 말소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임대차에서는 전이라는 표현이 가등기권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는 가등기보다 전유신고가 빠르니까 직권 말소하지 않고, 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우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 했다 2월 달에, 소유권 이전 11월 달에 본등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순위가 2번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전 소유자가 줬던 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 저당권, 이거 본등기를 다 그대로 남아있으면 침해하는 거죠, 그죠? 이거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소유권 본등기면. 근데 직권 말소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가등기보다 후에 있는 권리가 직권 말소하죠, 그죠? 2월 달에 가등기. 근데 1월 달에 여러분 전세 줄 수 있죠? 이건 가등기보다 전에 이루어진 거죠? 이건 직권 말소되지 않고, 가등기보다 후에 행해진 게 직권 말소하죠, 그죠? 그리고 직권 말소하는 것은 이 가등기를 침해하는 전 소유자가 제3자한테 준 권리가 직권 말소하지. 그럼 아까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죠. 이건 아까 가등기의 부기 등기로 들어갔죠, 그죠? 이건 그대로 가등기를 잡고 있는 거잖아. 그럼 본등기하더라도 그 권리 그대로 잡고 있는데 이건 직권 말소시켜서는 안 되지. 그건 가등기권자 지가 준 건데. 가등기 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표현을 해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첫 번째죠. 첫 번째 보세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되면 1번 소유권, 제한물권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오른쪽에 두 가지 직권 말소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1번은 뭐예요? 가등기 전. 2번도 뭐예요? 가등기 전. 자, 여러분 4번 먼저 보세요. 가등기권자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입신고가 가등기보다 전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그죠? 그건 직권 말소되지 않고, 또 3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해당 가등기를 권리를 목적으로, 아까 가압류 가처분 있었죠, 그죠? 이건 가등기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직권 말소시켜서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전 해당은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2번에 용익권이죠.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갑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하게 됐다가 을이 아까 전세권 가등기 할 수 있었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에 따라서 전세권 한 거죠, 그죠? 그럼 이 전세권을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거잖아요. 전세준지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거 전세권 침해하지 않네. 주인이 바뀐 것 뿐이지. 전세집 후순위로 저당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번 전세 침해하지 않네, 그죠? 근데 전세준지 또 전세를 주면 이걸 침해하는 거잖아. 맞죠? 용의권은 같은 용의권만, 어떤 것만? 같은 용의권만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예요. 전세 준지 팔 수도 있고 저당 줄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중간이죠, 그죠? 용의권은 같은 용의권만이고, 그 1번 소유권 넘길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그 3번은 안 봐도 되는데 이건 뭐냐? 방 한 전세 주면 다른 방 전세 줄 수 있죠. 그 가등기가 설정되지 않는 부분에 용의권들은 침해하는 게 아니니까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당권이죠. 자,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 저당권 설정 가등기했다가 저당권에 본등기했네요. 무슨 본등기라고요? 저당권. 그럼 이 1번 저당권을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 말소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저당준지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처음에 침해하지 않네요, 그죠? 저당준지 후순위로 전세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침해하지 않네요, 그죠? 저당권 주지 후순위로 또 이중 저당 줄 수도 있어요. 1번 저당권을 침해하지 않네. 그럼 저당권을 가등기했다가 저당권에 본등기 되더라도 직권 말소하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세 번째 보면 직권 말소되는 게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당 준 집 오른쪽에 소유권 넘길 수 있고 전세 줄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아까 소유권 줄 때는 대부분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여러분 전부 직권 말소한다면 안 돼요, 그죠? 전부 직권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는 직권 말소 않잖아요. 가등기부터 전. 또 그 다음에 해당 가등기를 목적을 하는 권리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자, 용의권은 같은 무슨 권만? 용의권만 직권 말소됩니다.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문제 하나만 먼저 가서 풀어볼게요. 그 문제 하나 뒤에 자 250페이지에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직권 말소하는 등기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게 무슨 권인지를 기억해야 되죠. 소유권인지 용의권인지 저당권이죠, 그죠? 5번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무조건 직권 말소하는 게 없어. 맞죠? 네, 저당료 이제 얼마든지 다 줄 수 있으니까 직권 말소가 없습니다. 자, 소유권 될 때는 뭐만 직권 말소지 않았어요? 전, 해당. 전이 가등기 전이죠. 그럼 볼게요.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완료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해당. 이걸 당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당해인데 지금 해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고. 맞죠?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뭐죠? 가등기 전. 가등기보다 전에 완료된 등기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고. 근데 용의권은 같은 범위의 용의권만 직권 말소하죠. 응? 자, 3번. 지상권 가등기했다가 지상권에 본등기 할 때 동일 범위의 지상권 줄 수 없지. 이걸 침해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만 어떻게 말소? 그렇죠. 직권 말소하는 거죠. 여러분 전세 준 집 중간에 소유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전세권 침해하지 않아요. 그럼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겠어요? 예, 그래서 소유권 나오면 전 해당은 직권 말소지 않고 용의권은 같은 무슨 권만? 요것만 직권 말소.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것은 그러죠. 없다. 그리고 직권 말소하고 이제 말소됐다고 사후에 요 권리자들한테 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245페이지 제일 밑에 2번이에요. 2번. 2번 있나요? 등기한이 직권 말소 규정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의인들에게
통지를 사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뒷페이지에 그 뭐 보충 학습 문제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제일 밑에 26번에 자, 우리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는 거 정리해 놓은 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 가등기 의무자와 번등기 의무자는 같죠. 그죠? 제3측자가 번등기 의무자가 아니다. 그랬었죠.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데 소유권은 대부분 직권 말소하죠. 그죠? 근데 뭐는 직권 말소하잖아요. 전 해당은 지금. 용의권은 같은 무슨 권만? 용의권만. 근데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할 때 가져가니까 번등기 할 때 안 가져갔죠? 근데 거민과 실거래과 농취증은 번등기 할 때 가져가야 되겠죠? 보시고. 자, 자기 지분만 중요했죠. 그죠?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번등기 할 수는 있다.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번등기 해놓을 수는? 그렇죠. 없다. 자, 번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 근데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 그렇죠. 번등기 순위와 효력이 다르죠. 그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번등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이제 247쪽에 자,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걸 처분 제한듣기라는 표현을 쓰죠. 자, 우리가 가압류에달하고 가처분에달하고 어디 찾아가죠? 법원. 법원이 관공서죠. 그죠? 그럼 우리 가압류 가처분은 관공서에 뭐에 의해서 행해진 등기다? 그렇죠. 촉탁으로 행해집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가압류는 뭘 받기 위해서 한 거다? 돈. 그래서 가압류는 등기부에 금전채권이 기록된다,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근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라고 했죠. 그죠?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처럼 이렇게 이 특정 물건을 보존하게 되는데 가처분이 돈이 적힌다, 안 적힌다? 그렇죠. 돈이 적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볼게요. 우선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처분 제한듣기는 법원이 관공서에 촉탁을 한 얘기, 우리 채권자가 가압류해달라고 가처분해달라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없다. 이거 가면 이의에서 각하시키죠. 그죠? 관공서 촉탁 듣기를 신청으로 들으면 이의에서 각하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 이것들은 이 특징에서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표는 가압류 가처분을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공서도 부동산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이제 권리자 의무자로 가서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리고 이 가압류 가처분은 하루에도 법원에 한 건 들어올까요? 수백 건 들어올까요? 수백 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등기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은 뭐에서도 가능하다? 우편. 그리고 개인들이 갈 때는 그 본인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 인감을 요구하지만 관공서는 본인 심이 확실하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건 신청할 때만 가져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가압류는 무슨 채권이 기록이 된다? 금전. 근데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라고 했죠. 그죠?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처분이고, 우리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합유 지분이나 부동산 일부, 안방만은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럼 합유 지분이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면 갑구해 주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디? 아까 등기 형식이 있죠. 그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에서 을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무슨 등기로? 주등기. 맞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을에서 병으로 가니까 무슨 등기?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죠? 자, 책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자, 의 247조. 자, 가압류는 의부터 보죠.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장리 강지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제한하는 보존 처분으로서 2번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특정물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과는 구별된다. 자, 등기 형식.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의 주등기 형식을 해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는 을구의 부기 등기하고 가압류에는 등기부에는 청구 금액은 기록되지만 다른 조건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자, 4번.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안 갚으면 경매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럼 경매에 의해서 경매법원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 가압류 말소 등기도 뭐 한다? 촉탁으로 말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압류 말소를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 이러면 X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촉탁을 통해서 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압류는 정리해 놓은 게 나와 있네요. 그죠? 관공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촉탁이지 채권자 신청이 아니고 신청서에는 뭘 적어간다고요? 금자. 우편도 가능하고 공동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등기필 정보나 인감 안 갖다 주고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이나 부동산 일부는 안 돼 있죠. 그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 전세권 가압류이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가압류 가처분은 다 부기 등기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똑같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근데 뒷페이지에 이제 가처분이죠. 자, 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관한 인도 청구권이나 반환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 집행 절차의 보존을 위해서 특정 물건의 처분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보존 처분으로서 가압류가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면 가처분은 특정물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우리 가처분도 채권자가 그 부동산 채무자 부동산 법원에 가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소의 우편으로 가처분을 촉탁합니다. 등기 형식.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은 부기 등기고 등기부에는 가압류와 달리 청구 금액은 기록되지 않고 피보존하는 권리가 기록이 됩니다. 자, 가처분 후요. 가압류와 가처분도 상대적 효력만 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어도 제3자가 사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할 수도 있고 지상권 다 할 수도 있다.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도 무슨 말겠어요? 처분을 제한시키는 거지 금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5번이 중요하죠. 처분금지 가처분자가 승소에 따른 가처분 이후에 등기에 말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결론만 먼저 볼게요. 자, 등기부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등기부. 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죠?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2월 달에 행해줬죠? 가처분 있어도 5월 달에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처분권자 우리 6월 달에 이길 수 있죠? 그럼 이전 등기로 갔죠? 그럼 가처분에 실효된 등기 있었잖아요. 제3자 앞으로 5월 달 된 등기 있죠? 그죠? 요거는 가처분권자가 어떻게 가서 말소? 단독 신청 말소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위에 2월 달에 했던 가처분 등기 있죠? 그죠? 그걸 해당 가처분 등기라고 하죠. 그죠? 요걸 등기하니 어떻게 말소? 그렇죠. 그거를 등기하니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표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 갑이요.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우리 샀어요. 잔금까지 다 치렀거든요. 그럼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를 안 해주는 거죠. 갑이. 그러면 자, 우리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2월 달에 제기하면서 이 소 제기한 날 판결이 안 나오죠. 그죠? 6월 달에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행 판결이 나왔네요. 이걸 들고 법원에 저 등기소에 이전 등기로 갔더니 웬걸? 소를 제기했다고 개심에다 하고 이 집을 제3자한테 3월 달에 이렇게 넘겨버렸네. 그럼 나중에 이 판결서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이 사람한테 판결이 넘어갔으니까. 그럼 넘어가더라도 우리 저 집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상 이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거하면서 우리 법원에 가서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우리 어디 찾아가 신청하죠? 법원.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하죠? 촉탁. 근데 이거 기억나나요?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이게 미등기 될 수 있었죠. 그럼 등기하니 어떻게? 그렇죠. 직권 보존 끼고 가처분 해줬죠. 그죠?
그럼 이미 등기된 것은 보존 등기해 가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해지죠. 그죠? 근데 가처분이 있어도 제3자가 사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3자가 이렇게 가처분 이길지 아닐지 모르죠. 사갔어요. 그죠? 우리 실무상은 사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나중에 6월 달에 의리 이길 수 있죠. 맞죠? 지금 아까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기면 이전 등기로 갈 수 있죠. 판결 받았으니까. 근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제3자 앞으로 행해졌죠. 그죠? 요걸 말소시켜야 여기 이전 등기가 넘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말소 등기는 이 사람이 협력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 의리 어떻게 가서? 그래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면서 이전 등기 이거 동시에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죠? 아까 재판이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재판이 끝났으니까, 을거됐으니까. 그럼 이걸 등기하니 어떻게 말소? 그렇죠. 이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금 단독 신청 말소하는 것은 가처분도 후에 있는 거예요? 가처분 전에 행해진 거예요? 가처분도 후에 행해진 거예요. 가처분 2월 달 전에 있는 권리 있을 수 있죠? 그걸 말소시킬 수 없지. 가처분보다 빠른 거니까. 그리고 이게 똑같은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와 가처분은 말소시키는 방법만 똑같지 그 침해하는 등기에 따라서 말소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아까 우리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는 다 없앴죠. 전만 없애지 않았죠. 전 해당만. 가처분도 전은 없애지 않죠. 근데 아까 우리 가등기는 직권 말소 있었죠. 근데 가처분은 어떻게 말소? 단독. 근데 아까 보세요. 용의권 있었잖아요. 무슨 권? 용의권은 같은 용의권만 직권 말소하죠. 가처분도 같은 용의권만 단독 말소야. 말소 방법만 달라. 가처분 용의권이 같은 용의권만 침해하는 거니까. 그럼 아까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당권 가처분도 저당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니까 직권 말소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대개 소유권만 나와요. 전세권, 용의권, 저당권 나오지 않고. 그냥 소유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죠. 248페이지. 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게 한 가처분이 마쳐진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재판이 이겨서 끝나서 등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때 결론입니다. 가처분 이전 이후죠.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권자를 침해하는 제3자의 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말소되지 않는다. 가처분부도 전. 2번부터 가처분부도 전. 3번은 가처분권자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전입신고가 가처분부도 전이라고 했죠. 그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2번 볼게요. 등기하니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 아까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죠? 이거 아까 촉탁으로 행해진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등기하니 어떻게 말소? 그렇죠. 그걸 직권 말소합니다. 여러분 거기 밑에 3번은 용의권 가처분은 같은 용의권만 단독 신청 말소라고 했죠? 그게 그 3번이에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게 한 가등기가 아니라 가처분이죠. 그죠?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같은 용의권만 어떻게 가서 말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저당권은 말소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또 보세요. 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게 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그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더라도 말소 신청할 수는 없다. 그 저당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가등기와 똑같죠. 그죠? 근데 가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은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말소.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그 31번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 잠깐 저 볼게요. 요 그림을 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소유권 등기 된 거. 그래서 2월 달에 저당권이 행해질 수 있죠. 응? 그러다가 3월 달에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거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할 수 있죠. 가처분 하더라도 정이 사갈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다 나중에 5월 달에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재판 이겼으니까. 그럼 보세요. 아까 가처분보다 후에 이전이 있었죠, 그죠? 이건 어떻게 가서 말소? 단독 시점. 그럼 해당 가처분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가처분보다 전에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말소된다, 안 된다. 그죠? 이건 말소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예, 가처분 정리하는 거 없어? 어디 갔지? 정리하는 거 밑에 있다. 여기 있죠. 자, 가처분은 관공서에 뭐에서 한다? 촉탁. 채권자 신청이 하는데 금전이다, 물건 등이다. 물건, 돈 아니죠, 그죠? 피보존 권리죠. 아까 소유권 이전 가처분은 제3자가 사간 등기 있었죠? 가처분권자가 어떻게 가서 말소? 단독 신청 말소. 아까 우리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죠? 그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 아까 용의권은 같은 용의권만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가처분이죠, 그죠? 저당권은 말소되는 게 없다. 그렇게 그게 지금 249쪽에 제일 밑에 그거 해설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D페이지에 문제 하나 있는데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51페이지에 보시면 6번 있죠, 6번. 뭐 찾았어요? 자, 가처분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죠, 그죠?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이긴 거잖아요. 네, 가처분 등기에 제촉되는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에 말소 절차 있었죠. 그건 어떻게 말소시켰어요? 그렇죠.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가서 말소시켰죠, 그죠? 그렇게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3번 정답. 자,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총칙 부분부터 가볼게요. 자, 페이지 117쪽 가봅니다. 117쪽. 예, 앞에 이제 1장부터 이제 보야죠, 그죠? 4장, 5장이 중요해서 우리 4장, 5장을 배웠고, 자, 1장 117쪽. 예, 의미,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에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그 효력 발생 시점이 2번부터 쭉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등기는 등기를 마친 경우 뭐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죠, 그죠? 그럼 언제 접수된 거를 보냐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등기통이기 때문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한 때? 그렇죠. 저장된 때 접수된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등기 효력은 접수한 때, 접수는 저장된 때. 그러니까 같은 효점이죠, 그죠? 접수, 효력, 저장이 같은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4번에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네,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한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우리 등기한마다 고유 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식별 부호라고 했잖아요. 그걸 붙였을 때 등기는 마쳤다는 표현을 쓰죠. 보시고. 자, 우리 등기 이제 종류들 다 배운 거죠, 여러분. 자, 거기 보존 등기 이런 거 다 봤으니까 거기 변경 등기는 일부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고. 자, 제일 밑에 경정 등기는 일부가 후발적, 원시적이고. 자, 넘기셨어. 말소 등기는 등기 사항의 일부 소멸, 전부 소멸. 전부 소멸한 거. 자, 멸시 등기는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의 일부 멸실, 전부 멸실. 전부 멸실이고. 자, 우리 말소회복 등기는 등기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법, 부적법. 예, 부적법하게 말소될 때 그거 다시 살리는 게 말소 회복 등기죠, 그죠? 보시고. 자, 그 보충 학습에서 개념적으로 보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만? 소유권. 다른 권리는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계약을 통해서 최초로 발생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했죠, 그죠?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소유권 설정 이러지 않죠, 그죠?
그다가 설정됐다가 보존됐다가 소유자가 바뀌는 게 뭐죠? 이전. 근데 요거 구별되는 게 있죠. 니을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있죠. 그죠? 여러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소유권 무슨 느끼죠? 이전 느끼죠. 그죠? 전세권자 바뀌면 전세권 이전, 저당권자 바뀌면 저당권 이전이죠. 그죠? 권자가 바뀌는, 권리자가 바뀌는 이전 느낍니다. 근데 권리자 사람은 바뀌지 않고, 그죠? 요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했다든지 주소 바뀔 수 있죠. 그죠? 요럴 때 바뀌는 것을 무슨 명인 표시 변경? 그렇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하고 이전 느낌 완전히 달라요. 이전 느끼는 주체가 바뀌는 거고 등기 명의는 그 주체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성명 주소 이런 게 바뀌는 것을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입니다. 권리 변경 듣기는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죠. 자, 오른쪽에 효력에 따른 분리 다 봤으니까 안 봐도 됩니다. 예비 등기, 뭐 가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좀 전에 다 봤잖아요. 그죠? 자, 그 밑에 등기할 대상에서 세 가지를 이제 배우죠. 자, 우리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변동 모습인데, 자, 우리 등기되는 물건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토지와 뭐가? 건물이 등기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토지 중에서 우리 하천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하천은 다 등기할 수도 있다. 근데 무슨 권만 안 된다? 용익권. 용익권이 네 가지죠?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하천은 용익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저당권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용이 엄마 등기 안 된다 그랬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죠. 그죠? 아까 건물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같이 우리 판례가 건물로서 인정해 줬죠. 뭐가 있어야 돼? 지붕. 또 벽, 기둥이 있어야 되죠. 또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착이 되죠.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서 우리 판례가 보존 있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안 되는 물건들이 나오죠. 그죠? 만약에 결론 먼저 보세요. 안 되는 권리 들어가면 받아줘요. 각하시켜요. 각하. 그 각하 사이가 29조 몇 호? 2호입니다. 2호.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되는 것이냐? 우리 그림 몇 가지 보고 갈게요. 우리 비가계라고 있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중요한 신사임당 비석 태워진 이것들은 건물이니까 등기되고 우리 사이로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양곡돌을 저장하는 큰 통돌. 이것들 뭐 움직이지 않죠. 그죠? 몇 억씩 갑니다. 이거 등기할 수 있고요. 우리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돼지예요, 소예요? 소. 예, 돼지는 안 됩니다. 돈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요 캐노피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건 지붕만 있지 벽돌 없죠. 그죠? 요건 등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고요. 자,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할 수 있지만 차에 싣고 다니는 구비 탱크는 등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조족적 건물은 싼 벽돌 같은 거 빨간 벽돌 쌓아서 하는 것도 얼마인지 건물 등기할 수 있고요. 근데 조립식 건물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 등기되는 것, 안 되는 것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하천은 용익권만 안 되고 다 됐죠. 그죠? 자, 그럼 왼쪽에 등기되는 거 위주로 쭉 볼게요. 유류 저장 탱크, 방조제, 도로, 비각, 사일로 다 되죠. 그죠? 개방형 축사, 우사되지만 돈사 안 됐고, 농업용 고정되어 있는 유류 온실되고,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게 뭐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 노인정 등기할 수 있죠. 표제부. 그죠?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조족적 건물 아까 등기할 수 있었죠. 근데 안 되는 게 나오죠. 2번 터널 교량 견본 주택인 모델하우스 안 됐고 급유 탱크 또 방조대 내에 있는 그 부재 시설물 이거 뗐다 붙었다니까 등기가 안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이 없는 공작물인 양의장 이런 거 안 됐고 구조상 공용부 안 됐고 아까 주유소 캐노피 안 됐죠? 그리고 9번에 공작물 시설로 등록된 해상 관광 호텔 선박 바닷가에 있는 선박은 태풍 불이면 고정되어 움직여요. 그럼 등기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부대 설비도 안 됐고 주의할 거 11번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상린 관계에서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 있죠. 이건 권리로서 인정되지만 등기할 수 그렇죠. 없는 권리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밑에 큰 2번에 등기되는 권리 있고 등기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죠. 그죠? 우선
다 봤으니까 여러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되는데 아까 우리 권리 질권도 등기할 수 있었지. 권리 질권은 저당권을 질문으로 잡은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아까 권리 질권은 부기 등기 형식 해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잖아요. 권리 질권. 자, 그리고 여러분 채권 담보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채권 담보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 저당권을 여러분 또 저당 잡아가는 거예요. 저당권을 담보된 채권을. 여러분 우리가 제1금융권이 어떤 빌딩 같은 거 100억을 대출해 준 거 가지고 제2금융권 가지고 가서 50억을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채권 담보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결론. 채권 담보권도 등기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쪽에 안 되는 권리가 나오죠, 여러분.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주의, 토지, 통행권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주의할 거. 왼쪽에 여러분 줘볼게요. 아까 우리 구분 지상권이라고 있었죠, 이거. 구분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우리 구분 임차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이런 권리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상하 범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지상권. 임차권은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럼 역시 안 되는 권리 등기 들어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몇 호다? 그렇죠. 2호에서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것 들으면 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실체법상, 무슨 법상?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가 등기 들었을 때 그 등기관이 등기를 간과하고 실행할 수 있죠. 2호는 어떻게 말소? 그렇죠. 그럼 직권 말소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예, 민법상 안 되는 권리니까. 그런 표현들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자, 오른쪽에 121페이지에 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모습 이렇게 돼 있는데 민법 186조와 187조 배우는 거죠. 그죠? 민법 186조 법률 행위일 때는 뭐 해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야. 근데 밑에 187조는 상속, 공영지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이 규정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죠. 자, 우리 상속재산은 언제 넘어왔어요? 사망시. 자, 상속과 같은 유증이 무슨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도 언제 넘어온다? 사망시. 단 특정 유증이 있었죠. 그거는 뭐 해야? 등기. 여러분 꼭 기억에 여러분 상속이 나오면 회사의 합병은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이 상속이면 회사의 합병은 회사의 사망은 합병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영업이 안 돼서 B라는 회사가 합병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A라는 회사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요 이전에 깨야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 B라는 회사의 합병 등기가 되는 순간 넘어오게 돼 있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이 나오면 회사의 뭐는 똑같다고요? 합병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 등기는 단독했어요? 공동했어요? 단독. 그럼 법인의 합병이 한 등기도 단독 신청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상속은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오나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로 넘어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오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회사의 합병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될까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될까요? 소유권? 그렇죠. 우리 이전 등기로 넘어올 거지. 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아니죠. 여러분 228조 가볼까요? 필수서 228조 하고 온 건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난주에 했는데 228조 거기 보충학습 있죠. 회사가 뭐 되면 합병은 상속과 똑같은 거라니까. 어? 회사가 합병이 되면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존속회사명으로 소유권 무슨 있게 하는 거지? 이전 있게 하는 거지. 무슨 명인 표시 변경 있게 하는 게 아니다. 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네, 자, 여러분 그 145조 가볼게요. 다시. 필수서 145조. 자, 우리 다음 주에 할 때인데 우리 등기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있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상속 등기 단독이죠? 근데 거기 보세요. 법인에 뭐라고 돼 있죠? 합병 등기도 어떻게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그 상속과 나오면 법인의 합병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합병은. 무슨 얘기 알겠어요?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줘서 나중에 문제를 푸시고요. 자, 다시 121쪽 넘어올게요. 자, 우리 공영증수, 수용이죠, 수용. 수용은 수용 무슨 일자에 넘어오죠? 개시일자에 넘어오죠.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이렇게 단독으로 갔었죠. 그죠? 다 직권말소 있었잖아요. 직권말소지 않는 게 무슨 역이? 그렇죠. 상속과 지역권은 직권말소되지 않고. 그럼 기억나나요? 재결이 실효돼서, 그죠? 수용이 무효되면 이제 이전에 이렇게 된 거 말소시키잖아요. 그건 단독, 공도. 근데 이 수용은 등기 없이도 이렇게 수용 개시일에 넘어오는 거죠. 수용 등기로 가서는 처분하면서 등기해서 가는 거고. 자, 판결. 우리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뭐 해야? 그렇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넘어옵니다. 자, 경매는 경락대금을 뭐한 순간? 그렇죠. 완납한 순간 넘어오고. 자, 기타.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 우리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죠? 우리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에서 처음 하는 게 뭐죠? 소유권 보존. 그럼 이렇게 우리 모든 게 배웠죠. 자, 우리 신축된 건물은 보존 등기야 소유권이 발생한다. 이러면 X지. 건물이 완성돼 취득했죠. 그죠? 보존 등기는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용익물권에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서 있죠. 그죠? 자, 우리 용익물권의 대표 전세권이죠. 자, 여러분 전세권 이렇게 3년 이렇게 적용했을 때, 자, 전세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3년이 경과되는 순간 소멸할까요? 말소 등기가 소멸한다. 네.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이 종료되는 순간 소멸하죠. 네. 그래서 3년이 끝난 순간 소멸해요. 말소 등기는 없애는 형식에 불과해요. 자, 바로 밑에 보세요. 피담보 채권에 의한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렇게 3억을 대출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저당권의 소멸 시점은 3억 갚는 순간 소멸할까요? 말소 등기가 소멸할까요? 그래요. 갚는 순간 소멸이에요. 말소 등기는 없애는 형식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부동산에 멸실에 의한 물권의 소멸서 있죠. 자, 이 건물이 갑이 가지고 있다가 5월 달에 태풍이 날아와서 멸실됐어요. 근데 6월 달에 멸실 등기했네요. 그죠? 그럼 이 갑이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은 멸실 순간 상실한다. 멸실 등기가 상실한다. 그렇죠. 멸실된 순간 상실합니다. 멸실 등기는 없애는 형식에 불과하죠. 우리 혼동에 의한 타 물권 소멸서 있죠. 그죠? 혼동 이거죠. 이렇게 전세권자가 나중에 이 집을 사버릴 수 있죠. 그죠?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는 소멸하죠? 전세권. 그럼 전세권이 소멸 시점이 말소 등기에 소멸한다. 이전 등기에 넘어오는 순간. 그렇죠. 여전 등기에 넘어오는 순간 소멸입니다. 여러분, 이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있었죠. 그죠? 넘어오는 순간 소멸했죠. 혼동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이걸 없애야 팔 수 있죠. 그죠? 전세권에 다른 사람한테 전세 줄 수 있잖아요. 이중 전세 안 되니까. 근데 혼동에 의한 소멸의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 말소, 직권 말소. 고맙습니다. 단독 신청이지. 맞죠? 그죠? 혼사불명. 무슨 말겠어요? 네, 그때 이제 단독 신청.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면. 다음 중, 이렇게 여러분. 등기가 단독, 공동 이렇게 물어보죠?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그게 혼동이지. 맞죠?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전세권, 저당권 소멸하잖아. 그게 혼동이죠. 그건 어떻게 말소? 그렇죠. 단독 말소죠.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단독 신청할 때 배웠었잖아요. 가볼까요? 예, 232쪽이네요. 찾았어요? 232. 자, 공동의 말소 듣기 원칙인데 단독으로 혼사불명 있죠? 거기에 여러분 가로 보세요. 얘가 나와 있어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전세권의 말소 등기죠? 여기 지금 혼동으로 말소하는 거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가서 말소하는 사유야? 단독 신청 말소 사유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다음 중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가 뭐냐 이렇게 나올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 전세권 말소 등기. 그럼 이거 뭐다? 혼동이니까. 이건 어떻게 말소다? 그렇죠. 단독 신청 말소다. 거기에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렇게. 전세권 아니고 저당권도 똑같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 예외 있죠. 그거 하나 보고 좀 쳤다 할까요? 121쪽에 점유 시효 취득이라고 돼 있죠. 121쪽에 단 부동산에 점유 시효 취득 있죠. 그거는 점유했다 하더라도 뭐 해야? 그렇죠. 20년 동안 점유하더라도 등기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완성되죠. 작년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시효 취득의 완성으로 아까 통행지역권이죠. 시효 취득의 완성에 의한 통행지역권은 뭐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있었죠. 꼭 하나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우리 표현 지역권 등기할 때 배웠죠. 208페이지인가요? 208페이지가 아니라 205페이지네요. 205페이지. 기업권의 구에 7번 있죠. 동그라미 7번. 찾았어요? 뭐의 완성으로? 그렇죠. 시효 완성으로 인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그렇죠. 등기에 취득하는 거죠. 그죠? 취득시효에서 나오는 것자리죠. 그렇게 보시고. 예. 자, 122쪽에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을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